계속되는 협상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미 관세 협상.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과 함께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상식입니다. 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난항으로 보이는데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견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결국은 펀드 문제인데요. 미국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의 그 펀드 투자가 현금 지급과 지분 투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미국이 투자 분야를 정하고요. 또 트럼프 임기 내에 전액 투자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즉 현금 예치와 조기 집행을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보증이나 대출을 통해서 간접 지원 또는 달러 유출을 최소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난 7월에 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천억 달러는 캐피탈콜 방식이라 한꺼번에 총액을 모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조성을 하고 이때는 뭐 론이라 대출이라든지 뭐 보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 좀 모호하게 일단은 협상을 한 거를 이해하더라도 너무 간극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때는 비망록 형식으로 원칙적인 내용만 정했기 때문에요. 한국 정부로서는 불가피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상황이 갑자기 악화된 이유는 일본이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서 한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일본식 모델인데요. 예. 미국과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요. 미국은 일본이 받아들였으니까 한국도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운신의 폭이 좀 좁아졌다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미국이 일본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요. 미국도 후퇴할 여지가 크지 않고 한국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미국의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좀 지금으로서 좀 협상이 좀 어려워진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뉴스로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봤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지를 결정을 하고 45일 안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미국은 관세를 다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는 이득은 원금 회수 때까지는 미국과 일본이 반반으로 하고 그 원금이 회수가 되면은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일방적인 거의 제 그 많은 언론들 표현으로는 거의 노예 계약이다. 일본도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굉장히 뭐 비판을 하고 지금 그랬다는데 어떻게 이런 협상이 일본에서는 가능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본 내에서는 정권 교체기고요. 미국과의 그 협상이 선거의 그 득표 문제하고 좀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은 아무래도 저희보다 외환 보유고도 많고요. 또 미국과 달러 수합도 체결됐기 때문에 많은 해외 자산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면 이 정도 금액은 미국에 지원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본 정부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볼 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내일부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세가 15%가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는 지금 협상이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25%가 당분간 협상 타결 전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국내 업체하고 GM 대우 같은 지금 외국 업체하고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서 아마 미국에서의 판매 가격을 아마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얘기는 아마 국내에서 수출 단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아마 그래서 미국 내에서 판매 대수가 줄어들기보다는 국내 그 한국 기업의 그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GM대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까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물론 제가 볼 때는 뭐 그 전에 당연히 타결이 되겠지만 아마 GM대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일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자동차 업계를 생각을 하면 뭐 이 자동차 산업은 부품까지 포함하면 워낙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요. 서둘러서 그 관세 협상이 타결돼야 된다는 주장도 있긴 한데요. 그보다는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서두르기보다는 우리 측의 어려움을 미국에 잘 설명하면서 일본식 모델보다는 좀 다른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에 더 기여를 하고 일본식 모델을 좀 완화하는 선에서 타결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전문가분들 이야기가 조언들이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해 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아니면은 일단 버티자. 일단은 버티자. 뭐 25% 지금 당분간 관세가 타격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한 480조 이상을 미국에 헌납하는 것보단 낫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국내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이 약 10에서 최대한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0% 정도입니다. 전체 20%에 해당하는 대미 수출에서 10에서 20% 정도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 전체 수출이 약 한 2에서 4% 정도 감소하게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차라리 이 정도 피해라면 저희가 관세를 부과받고 그 금액만큼을 그 피해 업종에 지원하는 게 맞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워낙 주력 산업이고요. 전후방 연관 효과도 크고 고용 인원도 많고요. 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선택지는 뭐 좀 정말 최후의 마지막 카드는 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우리의 부담을 줄이면서 다른 분야에서 미국을 더 도와주는 형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에서도 좀 이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선임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8조 원을 뭐 지키려고 488조 원을 갖다 바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을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쓰는 게 낫다. 버티는 게 낫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또 미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네. 뭐 저희 전문가들도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만 비교하면 그 비용만 따지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그 금액을 피해 업종의 기업과 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을 저희가 포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성격상 저희가 먼저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관세가 15%에서 원래인 25%가 아니라 더 높아질 여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측의 어려움을 설명을 하면서 또 같은 말씀이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타결을 유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먼저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은 정말 마지막 카드로 한국이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가서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를 무제한으로 하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그거는 거절을 했어요. 우리가 그 통화 스와프를 무제한으로 요청한 배경은 어떤 거고 왜 미국은 거절한 건가요? 네, 저희 나라가 지금 외환 보유고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마련해서 미국을 지원하는 건 큰 부담입니다. 아마 합의가 되면 아마 바로 외환 시장에서 아마 국내에 들어온 그 외화 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환율 시장이 아마 굉장히 출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본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미국과의 달러 수합을 활용해서 엔화 채권으로 발행해서 엔화를 마련한 다음에 미국과 달러 수합을 해서 거기서 조달된 달러로 미국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달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달러를 차입해서 그 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구한 것 같고요. 미국이 무제한 달러 수합을 한국에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거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이나 그 코로나 위기 때 미국과 달러 수합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체결을 했었고요. 근데 다만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요. 미국과 그 기축통화국 간에는 각국 통화와 달러 간의 그 무제한 수합이 많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의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마 무제한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한국이 많이 요구를 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 내에서의 달러 수합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이렇게 강짜를 부리는 정권도 처음 보고 우리 정부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국익에 저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